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버디입니다. 오늘은 단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단타를 좀 까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괜한 오해는 없어야 되니까는 미리 말씀드리면, 단타를 하는 사람들을 까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각자 이제 다 이유로 단타를 하고 있고 잘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단타를 하는 사람들 자체를 공격할 생각은 정말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타라는 것 자체는 좀 정확하게 그 본질적으로 뭔가 알고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좀 있거든요. 무조건 하면 잘하면 좋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단타의 속성,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주식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제 유튜브 영상들 중에서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역대 그냥 조회수 가장 높은 거, 그게 단타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단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로 만든 영상인데, 그런 단타를 제가 이렇게 깐다는 거는 조회수를 포기하는 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 유튜브 채널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꼭 필요한 얘기고 알아두셔야 되는 얘기라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단타는요,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어요. 단타란 뭘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중독이다, 마약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마약이라는 거는 내가 거기에 발을 한번 들여놓고 중독이 금방 되고, 중독이 된 사람은 내가 의도적으로 나오려고 해도 거기서 나오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단타의 습성이 좀 그래요. 수익을 빨리 내는 거, 빠른 시간 안에 뭐 크든 작든 수익을 막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호르몬적인 그 중독을 유발하는 그런 속성이 굉장히 강해요, 일단. 그래서 그냥 뭐 도파민의 노예가 돼가지고 슬롯머신 이거 땡기듯이 그냥 중독돼 버리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빠르게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중독성이 강합니다. 근데 그래, 나 그건 알아. 근데 알지만 그러면 어떠냐, 단타 쳐서 수익 내면은 뭐 중독이든 아니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단타를 쳐서 수익이 계속 막 뻥뻥뻥뻥 나면은 상관이 없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 말하는 그런 단타는 일종의 손절 라인 잡고서 의도적으로 매매를 빨리빨리 끊어내면서 종목을 갈아타든 다른 타이밍에 들어가든 그러면서 계속 순환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수익만 나는 건 말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손실이 무조건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수익과 손실의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나는 단타로 꾸준하게 수익을 계속 내면서 내 계좌가 점점 커가고 있고, 나는 경제적 클래스를 높여가고 있다, 난 잘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지금 제 영상 그냥 끄시고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하던 거 그냥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단타를 하는 많은 분들이 이거 좀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조금 약간 실력이 부족한가? 이거만 조금 교정하면 될 것 같은데 한 끗발이 안 되네 라는 생각에 뭔가 조금 될랑말랑 희망만 좀 가득한 상태에서 결과는 못 만들어내는 상태로 오랜 시간 단타에 허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지금 클릭해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냥 단타라는 것 자체가 그냥 그렇다. 계속 수익이 나서 계속 성장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벌었다 잃었다 벌었다 잃었다를 반복을 하게 되고 비율적으로 확률적으로 잃는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마이너스를 쳐야 되는 거잖아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손실 확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생기면은 손실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왜 단타에 중독이 되는가? 나는 원하지 않는데 왜 단타를 계속 하게 되는가 라는 걸 봤을 때 손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것도 게다가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손절을 하면서 손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식하는 사람들 당연히 손실 난 거 복구하고 싶은 생각 들잖아요. 그 이상 플러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플러스를 만들 때 뭘로 만들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스윙해가지고 중장기 투자해가지고 그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회복할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죠. 내가 잃어버린 거는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는데 그걸 한 달에 걸려서 두 달에 걸려서 플러스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건 그냥 맞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잃어버리는 순간 그 돈을 그 비슷한 속도로 플러스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는 그냥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을 거스르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내가 돈은 하루아침에 막 계속 잃어버리는데 벌어들이는 거는 한두 달 걸려서 벌라고 한다? 막 10년, 20년 걸려갖고 장기 투자해가지고 내가 그걸 벌어들이려고 한다? 그건 애초에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 단타로 돈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중독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근데 한번 상황을 좀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단타를 쳐서 오늘 손실이 50만원 봤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50만원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주식을 할까? 어떤 주식을 살까라고 하다가 단타는 아닌 것 같네?
다른 주식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뭐 스윙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면서 좀 중장기로 끌고 가는 그런 매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눈을 돌려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수익이 바로바로 안 나고 막 한두 달 걸리고 세네 달 걸려야지 수익이 나나 마나 막 이러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조금 지루하고 좀 답답하고 그리고 조바심도 나죠. 나는 돈을 지금 잃어버려 있는 상태인데 라는 생각에 또 단타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또 손실이 누적이 되고 손실이 누적이 되다가 또 단타 쳐서 수익이 나면은 아 이건갑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다시 그냥 단타로 눈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기회비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절을 안 하면은 기회비용이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자, 여러분들 손절하지 마세요. 손실 확정 짓는 순간 그거는 주식으로 실패하는 굉장히 빠른 지름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야 내가 산 주식이 막 계속 떨어지는데 그거 손절 안 하고 있으면 그거 뭐 기다렸다가 반등할 때 본전을 찾든 아니면 거기에 또 매수를 계속 이어서 해서 수익 내든 그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기간 자체가 굉장한 기회비용이다. 단타를 하면 빨리빨리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빨리 손실을 확정짓고 단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단타를 쳐서 손실을 확정짓게 되면은 그 손실 때문에 다른 주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장기 투자, 스윙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선뜻 손이 안 나가게 되는 겁니다. 손실이 누적이 될수록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단타를 치다가 손절 안 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금액을 잘게 나눠서 예를 들면 내가 1억이 있는데 100만 원씩 100종목 정도를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수익 나면 팔아버리고 단타를 치는 거죠. 근데 손실 나면은 그래 기다리면은 또 이게 올라가니까 그냥 그때 이제 익절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조금 약간 방치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종목을 많이 순환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렇게 단타 치다가 물려있는 그 주식들은 그냥 꽁으로 물려있나요? 거기에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들어가 있는 게 마이너스를 계속 보면서 그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내 계좌를 보면서 손실 상황에 대한 부담감을 내가 계속 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남은 금액을 가지고 내가 스윙을 해야지 중장기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안 들게 되는 거예요. 기회비용입니다. 그냥 그게. 그렇게 물려있는 것들, 손실 누적된 것들이 다른 주식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기회비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 역시도 소위 말하는 단타 매매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단타를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났을 때 이거를 좀 스윙으로 전환시키는 매매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관리를 이어가는 그런 매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한때는 막 손절을 하면서 그런 것도 했었고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이걸 안 했었으면 그럼 더 좋은 기회가 나한테 왔었을 텐데 그 눈앞에 그 욕심을 내가 버리지 못해서 단타로 오늘 내가 수익 몇십만 원 내야지 100만 원 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그 기회를 내가 날려버렸구나. 단타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계좌에 아까 말한 것처럼 1억이 있는데 100만 원으로 단타를 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몇 종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100만 원 몇 개 해봤자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돼요. 전체 1억 금액의 뭐 10%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들이 마이너스로 향하고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걔네들 때문에 내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걔네들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매수를 해서 수익 극대화를 하려는 그 노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얘네부터 좀 해결하고 가자 라는 생각에 얘네가 기회비용이 돼서 내가 저질러 놓은 이것들을 책임지기에 바빠진다는 거죠.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매수를 처음으로 딱 하는 순간부터요 완전히 매도를 하는 순간까지 책임질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밖에 없습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그냥 방치가 되는 거고 그렇게 방치시킨 주식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굉장한 암덩어리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든 처분을 해야 돼요. 근데 처분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손절쳐서 마이너스 뻥뻥 하면서 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죠.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얘를 최소한의 손실로 마무리를 짓거나 플러스로 만들어내려는 그런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내가 100만 원이 들어갔든 10만 원이 들어갔든 만 원이 들어갔든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최초에 들어가 있는 금액 그대로에서 책임을 질 수만은 없는 게 주식입니다. 떨어졌을 때 쉽게 말하면 물 타야 되는 거고 제 얘기로 하면은 추가 매수하면서 비중 관리하면서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추가적인 현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갈 때마다 제대로 하고 있는 다른 주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주식을 잘 매수를 해서 비중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다리면은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주식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단타를 내가 찌끄러놔가지고 얘네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얘를 오래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일도 되게 많이 생겨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은
어느 한순간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한 열흘 연속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한순간도 삐끗하지 않고 매 순간 올바른 선택들을 연속적으로 해나가야 비로소 그 모든 선택들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올바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연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간중간에 그냥 오늘 좀 수익 내볼까 라고 했던 그 단타가 계속 장애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기회비용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안타깝지만 끊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마약처럼, 중독된 것처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타를 안 하는 게 답이죠,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단타 이렇게 말을 했지만 빠르게 수익 내고자 하는 거는 주식하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 안 갖고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분은 어쩌면 경험 부족일 수도 있어요. 빠르게 수익 내고 싶어 하는 건 이 본성이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어떻게 최소한의 피해로 해소할 것인가, 차라리 그 시스템을 강구하는 게 나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내 투자 금액에서 일부만 좀 빠르게 매매를 하는 그런 단타를 한다. 근데 이 단타도 과거에는 막 손절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통매도 손절은 최소화한다. 물론 뭐 좀 강한 피를 보는 리밸런싱을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굴려가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매매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억제를 하게 됩니다. 금액도 제한되어 있고 방식적으로도 좀 되는 방향으로 제가 제한을 시켜놨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그냥 막 사고팔고 하면서 단타를 치는 거는 스스로 안 하게 되죠. 더 좋은 건 그냥 솔직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단타만 목적으로 하는 끄적끄적거리는 그런 매매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규모를 가지고서 좀 의미 있는 주식 매매를 해나가는 와중에 단타성 매매가 필요한 그런 순간에 섞어서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그런 거 안 하고도요, 솔직히 매일매일 수익 만들어내는 것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오늘은 좀 수익이 안 나니까, 내가 오늘 좀 손실 봤으니까 단타로 만회해야지 라는 식으로 해서 달려들었다가 계좌 더 안 좋게 만들었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이거는 그냥 중독이고 기회비용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렇게 이제 보자면 그건 그냥 병인 거예요. 병은 치료를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단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타하는 사람들을 제가 비난하거나 매도하거나 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단타의 속성은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여러분들 주식의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도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냥 하면 되겠거니, 단타 좀 하다 보면 잘하면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그냥 말씀드리면 주식 경력 15년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제대로 한 것만 해도 10년 가까이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 뭐 느긋한 성격도 아니고요, 중장기 투자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성격 급하고 한국인이고 수익 많이 내고 싶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길은 거기에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어디에 길이 있는지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과 더불어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